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형충, 회합, 파해 중에서 파 그리고 해, 천이라고도 하죠. 천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사주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많죠.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배우는 차원에서는 참 안 좋은 그런 조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글자 그대로 다 나쁘게 적용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내가 뭐 하는 일이나 뭐 나의 취미 활동 아니면 내 그 주변 환경의 그런 풍수적인 영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나쁜 의미들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몸으로도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때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좀 소비하는 거로서 나쁜 의미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돈을 쓰던가 아니면 손해를 보던가 아니면은 크고 작은 구설이나 시비 이런 것들 부부간의 감정 소모 이런 것들로 좀 흉함 나쁜 것들을 좀 때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살짝 넘어져서 다친다 그러면은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누가 내게 욕을 해도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더 이상 이제 욕 먹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욕을 한번 먹었으니까 더 이상 먹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죠. 또한 댓글로 누군가를 욕을 하고 좀 비난하고 그러는 것은 제 채널에서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확인하면은 바로 삭제할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당하게 얼굴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실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찍은 영상에서 귀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세게 표현한 부분이 있죠. 변태일 가능성이 높다 등의 발언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귀문에 그런 글자들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변태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항상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 귀문의 글자가 있다고 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일부분의 예를 들어 말한 것을 그러니까 본인의 사주로 오해하고 좀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좀 연초부터 안 좋은 일 있으셨으면은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올해에는 좋은 일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파죠. 의미는 깨트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폐기하고, 파헤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단 파헤치려면은 좀 째고 가른다라는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가 있으면은 아픈 몸을 좀 수술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패한 정권이다, 뭐 지도층이다, 아니면 상부다, 이런 것들을 뭐 파괴하고 개혁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죠, 역시. 아니면 쓰러져가는 회사를 뭐 구조조정해서 리빌딩하는 작용도 있죠. 그래서 합파 작용이 이렇게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죠. 파 깨트리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파의 그런 계속되는 그런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보안 문서 이런 것들을 파쇄, 뭐 폐기, 뭐 이런 그런 쪽에 계시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폐기물을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되는 것과 그냥 버려야 되는 것, 태워버려야 되는 것, 뭐 아니면 매장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선별해내는 그런 능력도 파가 있는 분들이 좀 잘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도 합보다는 좀 파가 좀 있겠죠. 반대로 뭐 결혼정보회사나 뭐 이렇게 맞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합이 많겠죠. 이렇기 때문에 사주에 좀 파가 있는 분들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뭐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형사가 뭐 수사를 해서 사건이나 사고, 거짓, 뭐 누명 이런 것들을 잘 파헤쳐 조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파가 있는 분들이 좀 정교하고 좀 치밀하고,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이 파를 한 단계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파가 있는 분들이 사건의 이런 그러니까 사건이나 일들의 그런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좀 잘 되는지, 어딘가 좀 잘못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간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세무 쪽에 세무 감사나 뭐 건축, 공사, 건설, 공정 이런 것들을 감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파가 있는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약간 좀 그러니까 일단 부부 생활에서는, 부부 관계에서는 좀 피곤할 수가 있는 거죠. 금방 뭐 아시겠지만은, 관계에서 꼬치꼬치 잘잘못을 좀 파헤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파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좀 감시하는 그런 본능이 좀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 파에 좀 귀분이 들면은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좀 끝까지 파헤치려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추궁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오는지 탈탈 털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했어? 뭐 오늘은 뭐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파가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뭐 남편이 대답을 하죠. 고향 친구 준영이 만났어? 그러면 준영 씨? 엊그제도 만난 것 같은데 뭐 오늘 또 만났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과 동시에 약간 뭐 기문이 있다 그러면은 더 의심을 하는 거죠. 준영 씨가 혹시 두 명이 아닌가?
뭐 남자 준영, 여자 준영 뭐 이렇게 했건 오만 상상을 좀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파가 있는 분들이 좀 예리하고 정교하고 날카로운 그런 부분, 그리고 좀 뭔가를 그냥 묻어두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파헤쳐 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잘 쓰면은, 그러니까 직업이나 이런 쪽으로 잘 쓰면은 그쪽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괜히 집에서 괜히 뭐 남편한테 많이 쓰고 그러면은 서로 좀 많이 피곤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파는 그러니까 삼합을 좀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을 좀 방해한다.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 그러니까 삼합의 결속력이죠. 인, 오, 술. 이런 인오술이 이제 삼합의 이제 완전체가 되는데, 이 인오술 삼합을 결속력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게 육합이에요. 그래서 인오술이 생지, 왕지, 묘지의 합을 치고 있는데, 해가 있다 그러면은 인해합, 육합이 더 세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해합을 딱 해버려가지고 인, 오, 술이 그냥 오술합의 인해합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오술에게는 이 해수가 인오술 삼합을 파하는, 깨트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해합으로 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인오술이 있는데 묘가 온다, 묘년이 온다, 뭐 사주원국에 묘가 또 있다 그러면은 묘술합으로 이 육합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인오 반합의 묘술합이 돼버리는 거죠. 묘술 육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오술 삼합을 묘술합으로 깨트려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묘술 육합으로. 그래서 왕지는 왕지끼리, 오묘는 파의 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인오술이라는 그렇게 글자가 있는데, 삼합을 지고 있는데 미년이 오던가, 사주에 미가 있던가, 원국에 사주에 미가 있고, 이런 미라는 부분이 내 운에서 오면은 이 인오술 삼합에 있는 이 왕지, 오를 오미합으로 확 땡겨와 버리는 거죠. 육합으로 미가 확 잡아 땡깁니다. 그러면은 이 인오술에 오가 빠지고 인과 술의 그런 인술 반합만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역시 해묘미가 있는데 인이 온다 그러면은 인의 육합으로 묘미합만 발생이 되는 거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자진이 있는데 사가 온다 그러면은 신자진 삼합이 사신합으로 묶어버려서 자진합에 사신합,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거죠. 사유축이 있는데 자가 온다 그러면은 자수가 자축합으로 확 묶어버리는 바람에 사유 반합의 반합이죠. 사유 반합의 자축육합으로 돼서 이 삼합의 그런 결속력을 육합으로 끊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삼합이 뭐냐, 뭐 배웠지만은, 그러니까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그런 세력의 합인데, 세력 단체 조합인데, 이 세력의 힘을, 그러니까 이 육합으로 단합을 깨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을 좀 깨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단체나 조직의 그런 결속력을 와해시킨다. 뭐 가정적인 그런 가정의 결속력도 파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육합이 들어왔을 때 가정의 결속력도
단합도 좀 깨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파에는 이런 생지의 파가 있고 왕지의 파가 있고 이런 묘지의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해합파, 선합부파죠. 사신형합파죠. 사신합형파죠. 사신합이 있다가 형으로 됐다가 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신, 그렇죠? 낮에 만나는 그런 관계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지의 합은 쉽게 이제 쉽게 끌려서 삽을 하는 거죠. 어쨌든 육합의 작용은 그러니까 그 음양의 합이고 남녀의 합이니까 쉽게 확 끌려가지고 하는 그런 합으로 합력이 매우 빠릅니다. 특히 생지의 합은 좀 신중하지 못하고 약간 즉흥적인 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지의 합파는 합파죠. 합한 후에 파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이 뭐 많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생지 어리지 않습니까? 생지 어리죠. 좀 애들 뭐 불장난에 비유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합하고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합부파. 그거에 비해서 왕지는 좀 이렇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왕지는 각자가 다 왕이지 않습니까? 자존심 덩어리들입니다. 자존심 덩어리. 그래서 이 왕지는 오묘파도 되고 자유파도 되고 귀문해파죠. 요 각자가 자묘도 형파가 됩니다. 그리고 오유도 파가 돼요. 그래서 이 왕지들끼리는 각자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그 왕이다라는 그런 자존심 하나 빼면은 시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왕지들은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그러니까 폼생폼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존심에 좀 그 빈정이 상하면은 바로 절교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파의 작용인 거죠. 맺고 끊는 맛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왕지의 파는 좀 외부적으로 좀 상처를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왕지의 파는 좀 수술물상, 수술이나 흉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그러니까 새겨진 그런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있는 게 오묘 이런 왕지들의 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러니까 아물지 않는 그런 상처가 요 왕지들의 파의 작용이에요. 이 묘지들의 파죠. 그러니까 술미, 형파, 축진파의 작용은 어떨까요? 토지 않습니까? 토의 형파, 이거는 일단 고지이기도 하고 묘지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형파가 일어나면은 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익고 개고 현상들이 그러니까 수시로 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익고 개고 현상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익고 같은 경우는 천간에 이제 올라와 있는 투관되어 있는 그런 오행이 임묘할 수 있는 거죠. 익고 현상 같은 경우는 술미가 형파다 그러면은 일단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술미 형파
그러면 미 중에는 미의 개수 그리고 병화가 수시로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은 약한 오행부터 약한 십신부터 입고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이제 그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지장간 역시 술중에 있는 신정문화, 미중의 정을기 이런 지장간 역시 같이 천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천간에 나와 있는 지장간 역시 지장간의 입고도 보시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술미 형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은 자, 사례를 들어보면은 술미형이다. 개수, 병화, 개수, 사, 술, 미,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 술미형이 지지에 있는 거죠. 형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술미형의 형파의 천간에 역시 병화도 자기 묘지를 깔고 있고 개수도 본인의 이제 묘지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병화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명이다 라고 하면은 개수 입장에서는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 정관이죠. 정관인데 정관이 무근하게 천간으로 투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좀 큰 이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냐? 그러면은 천간으로 기미년이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무오, 기미. 무오년, 기미년. 이때 무오, 기미년에 이 개수, 정관의 그런 이별수가 좀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 입장에서도 미가 묘지이지 않습니까? 묘지이고 그리고 오는 사지가 되는 거죠. 묘지. 잠깐만, 맞나요? 묘지 오는 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태지가 되는 거고. 묘지, 절지, 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운성으로 봤을 때 무척 약하다 볼 수 있고요. 술은 개수 입장에는 쇠지는 거죠. 쇠약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병화 입장에서는 녹지도 있고 왕지도 있고 그리고 오미 화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지지의 근이 조금 멀리 있지만은 그래도 강하게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병화는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개수에 비해서. 그렇고 더 사례를 들어보면은 지지는 같은데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다 라고 봤을 때는 신금
어디서 나왔죠? 이 술 중에 신금이 올라와 있는 거죠. 술 중에 신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신금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고 있죠. 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지가 온통 이 토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조토인 거죠. 화의 기운이 강하고 조토인 거고, 그리고 이 신금의 유일하게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계수 역시 계사 태지로 자합인 거죠. 이렇게 계수와 사화는 무게합을 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천간에서도. 그래서 이 신금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러니까 이 지지의 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조토, 그러니까 마른 토기 때문에 이 신금을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무척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재성이다. 그러니까 월간에 있으니까 아버지 부성이 될 수 있죠. 지성이면은. 그리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세운에서 뭐 병진년, 그러니까 뭐 정사년, 병오년 이런 해에는 화의 기운이 되게 많아져서 화다금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이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3년 동안은 좀 그러니까 재성에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무척 높아지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 신금이 아니라 만약에 을일 을미일 경우도 이 을목이 미중에서 을목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을미일 경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그러니까 화의 기운에 의해서 화다목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확 타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개수일간이다. 개미일간이고 병술월에 태어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병화 정제, 개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정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제가 되는 거고, 병화도 묘지에 있고, 본인도 역시 똑같이 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지지에 통근하지 못해서 좀 무척 약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에서 또 합되는 그런 그러니까 합돼서 이제 가는 그런 운에 요 병화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본인도 역시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괜찮을 수가 있는 거죠. 평소 살아가면서. 술과 미의 그런 파작용은 역시 있고나 개고 작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축진의 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축진의 파가 있으면은 축진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병화 개수를 잘 살피면 되는 거고, 축진이다 그러면은 임수, 진에 들어가는 임수, 축에는
정화, 기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축진이 팔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화, 기토, 임수에 대한 임수가 천간에 어떻게 있는지를 좀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축 중에 신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축 중에 있는 신금이 토생금을 받아서 좋긴 한데 토다금매 현상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이 묘지기도 하고, 그래서 축 중에 신금의 또 동태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신금.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어쨌든 써보죠. 그러면은 정화, 임수, 축토, 진토. 자, 묘다. 천간이 묘다. 그러면은, 임수 입장에서는 어떠냐. 묘지를 깔고 앉아 있죠. 그리고 묘지.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묘는 사진 거죠. 그죠? 임수 입장에서 축은 쇠지인 거죠. 그래서 임수는 묘지, 사지, 쇠지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하죠. 약한 거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세운에서 올 때 뭐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줄줄이 한 3년간은 임수에게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냐? 정묘, 무진, 기사 뭐 이렇게 3년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 정화 입장에서는 그 임수가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3년간은 임수 정관에 대한 그런 좀 관의 부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의 부침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기를 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남편 또는 남친과의 그런 헤어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 뭐 남편의 그런 그 수명성이 길면은 이별이고, 뭐 수명성이 좀 짧으면 뭐 사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 조합에서는 정화 역시 묘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묘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병지, 쇠지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역시 정화도 역시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 그러니까 운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신체가 왕성하고 건강한 그 체질은 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정화가 좀 많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딱 봐도 좀 정관에 있는 정화가 많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자수는 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묘지, 절지, 쇠지, 묘지, 절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런 조합에서는 그 천간에 개수나 임수가 뜰 때, 그러니까 개수나 임수가 뜰 때, 그러니까 개수가 뜬다, 개년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여기가,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자수는 절지 아닙니까? 그래서 절지가 천간으로 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자수, 개수가 오면은 절지 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지가 발동했으니 개수 입장에서는,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에 절지가 발동했으니까 뭐 끊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화가, 그러니까 정화가, 그러니까 끊어진다, 뭐 이별한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간으로 임수나 개수가 올 때 정화가 무척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좀 몸 관리나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그러니까 십성으로 그러니까 상관이 만약에 파가 될 경우, 그러니까 십성으로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파에 작용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가장 좀 정교하게 급소를 좀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에 파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정교하고 날카롭고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파 중에서, 그러니까 파의 세기가 가장 강하다고 이렇게 강한 거로 이렇게 좀 보면은, 강하다라고 보시면은 자묘형이나 오묘파를 좀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묘형파하고 오묘파가 파 중에서는 좀 가장 세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예를 들어보면은 뭐 개수일간인데 이런 조합일 경우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지지에 화의 글자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형파의 작용이 많이 약해져요. 많이 약해지고 조우가 좀 맞으면은 많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는데요. 만약에 뭐 온통 이제 조우가 안 맞은 상태에서 차가운 상태에서 이렇게 자묘형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일지는 부부궁이지 않습니까? 부부궁이고 부부궁에 이제 형파가 들었으니까 약간 이제 부부궁이 안 좋다라는 그런 그게 예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역시 개수 입장에서는 자수는 나의 녹이기도 합니다. 나의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뿌리 녹이, 그러니까 형파 당하면은,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도 약간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월지 내 사회적인 그런 뭐 궁이다 보니까 직장생활, 대외적인 활동에서 녹은 또 망신이지 않습니까?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뭐 묘년, 묘월 뭐 이때를 좀 조심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좀 조심하고 좀 조신하게 지내시는 게 좋은 거죠. 자,
자, 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육해, 천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는 자편명리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자편명리인데, 그러니까 자편명리에서는 중하게 보진 않지만은 이 해를 좀 중하게 보진 않아요. 아주 중요하게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은요. 맹파명리에서는 좀 비중 있게 다릅니다. 다뤄요. 맹파명리에서는 햇살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 천이라고 하는 거죠. 해는 뭐냐? 해치다, 손해를 끼치다, 방해하다, 회방놓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천은 이렇게 구멍을 뚫다, 뭐 이런 구멍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항아리가 있는데 구멍을 낸다. 그러면은 항아리에 그런 그 기물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에 뭐 구멍을 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햇살이 있다 그러면 해가 있다, 천이 있다 그러면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가치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좀 가치가 훼손이 된다. 손해를 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는 그러니까 육합을 방해하는 그런 글자인 거죠. 그래서 육합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 내가 인해합을 하는데 인 입장에서는 해수랑 내가 합을 하는데 사화가 와서 사해충 해버리는 거죠. 사해충 그러면은 인 입장에서는 사화가 육합을 방해하는 햇살이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사, 해, 인사, 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인합을 하고 있다. 해수 입장에서 임목과 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임목과 합을 하고 있는데 신이 와서 신인충 하면은 인신충 하면은 금금목의 현상도 있고요. 충을 하면은 이 합이 불합이 되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수 입장에서는 신금이 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의 해도 되고 신의 천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육합을 방해하는 그런 글자를 햇살이라고 보는 거죠. 해.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오미가 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이 자축합을 자수 입장에서 자축합을 방해하는 미토가 충미충을 딱 해버리면은 자축합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수 입장에서는 미토가 너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미토와 아예 그런 좋은 관계를 그 미토가 깨트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역시 그렇고 오화 입장에서 오미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미합을. 그러니까 오미합을 하고 있는데 오화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축이 와서 미토를 충미충 딱 해버리면은 그 오미합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는 축과 해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런 해, 천의 관계가 있는 거죠. 역시 묘술 합을 하고 있는데 묘 입장에서는 진이 술토를 충해버리면 묘술합이 깨지기 때문에 묘진은 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진유가 합을 하고 있는데 유금 입장에서 진과 합을 하고 있는데 술이 와서 진을 이렇게 충해버리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술은 천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육합을 방해하는 그런 글자를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묘진천, 유술천, 유술천. 유금 입장에서는 진유합을 방해하는 술토가, 그러니까 묘목 입장에서는 묘술합을 방해하는 진토가 천에 해당하는 그런 해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은 생지끼리 합을 하고 있는데 이 생지가 와서 그 충해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 충해작용이 천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해. 그래서 의미는 갈등, 불화, 배척,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고 좀 빠르게 나타난다,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가 있다 그러면은 갈등이나 불화, 그러니까 좀 분리현상, 배척하는 현상, 이런 사건, 그런 사고들이 좀 신속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간의 근이 되는 그런, 해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의 작용이 일간의 근이 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글자를, 해 했을 때, 그 흉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의 근이 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비겁이라고도 하죠. 비겁. 아니면은 인수, 또 역시 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운성으로는 생지, 녹지, 왕지가 되겠죠. 근이 되는 글자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천하면은 내 몸에 직접적인 해로움, 분리, 갈등, 불화 이런 것들이 내 몸으로 직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내 몸으로 직접 이런 기스, 뚫림 이런 기스가 이제 생기니까 몸 쪽으로도, 기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몸 쪽으로도 몸에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운, 세운에서 이런 육해, 천이 좀 세게 올 때, 이때에는 질병이나 수술 등의 그런 좀 일들이, 그리고 이별, 분리,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김일주인데 자월이다 라고 하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천의 그런 육해, 천의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수가 재성인데 해, 천의 그런 관계가 놓이다 보니까 독신이거나 결혼 후에도 좀 이별이나 이런 것들,
분리작용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이별이나 이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냐? 그러면 세운에서 자년, 자월, 이렇게 올 때 좀 잠이 그 천의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원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정유일간인데 술이 술월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술 천의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유술 육해의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금이 부친, 그러니까 재성이고 부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처이기도 하죠. 일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처나 부친의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언제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느냐 그럴 때는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강해질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5년이나 5대운 5년 뭐 이때에는 그러니까 오유파의 그 유술, 육해, 뭐 육해, 천의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약간 그러니까 뭐 배우자나 그러니까 부친의 그런 부분이 있게 되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미혼이다 그리고 아버님도 안 계신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현상들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뭐 수술수나 좀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햇살 육해가 그러니까 맹파 명리에서는 좀 그래도 그러니까 중하게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육해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 일지, 그러니까 내 뿌리, 그러니까 내 뿌리를 육해가 될 때, 내 뿌리가 천을 당할 때, 그때 흉함이 온다라는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해 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형충해와 파해 중에서 파와 해, 육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